하늘아, 아빠가 왔어. 하늘아. 거대한 철문을 두들기며 절규하는 한 남자의 모습.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키운 아이가 재벌가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내 손자 앞에 나타나지 마. 냉혹한 여인의 말과 함께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 남자. 하지만 몇 달 후 세계 최고의 콘서트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깡통을 두드리는 투박한 소리와 함께 시작된 전설적인 연주. 무대 뒤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리듬을 새기던 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리산 해발 800m 높이의 오두막에서 장기동이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놈의 눈이 언제까지 내릴 작정이야. 기동이 벽에 걸린 낡은 라디오를 틀자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일기예보가 들려왔습니다. 지리산 일대에 폭설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려 고립 위험이 높으니 기동이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쌀이 한 줌, 라면이 2개뿐이었습니다. 기동이 두꺼운 점퍼를 입고 오토바이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날씨에 못 내려가면 진짜 굶어 죽겠네. 기동이 오두막 문을 열자 눈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20년 된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자 엔진이 헛기침하듯 몇 번 꺼졌다 켜졌다 했습니다. 제발 오늘만 버텨줘. 기동이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가파른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송이들을 비추며 흔들거렸습니다. 갑자기 기동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도로 한쪽 가드레일이 구겨져 있고 그 너머로 검은색 세단이 전복되어 있었습니다. 기동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 유리창이 박살나 있고 차체가 반쯤 뒤집힌 채로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사람 없어? 기동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계곡 아래 낭떠러지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기동이 뒷좌석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나, 카시트에 파란색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야야, 깨어. 기동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기동이 자신의 점퍼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체온으로 아기를 데우며 오토바이까지 뛰어갔습니다. 버텨야 한다. 조금만 버텨. 기동이 한 손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오두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더 거세게 내려 길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기동이 난로에 마른 장작을 집어넣고 불을 피웠습니다. 아기를 난로 앞에 눕히고 손을 비비며 온몸을 마사지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기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동이 아기의 작은 입에 입을 대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흉부를 압박하며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 한다고. 기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아기가 기동의 덥수룩한 수염을 움켜쥐었습니다. 아기가 찢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동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울어야지. 살아있구나.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자 기동이 아기를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무언가를 치우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전복된 차의 잔해를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뭔가 급하게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동이 나무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빨리 치워. 흔적이 남으면 안 돼. 차 부품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사내들의 대화를 들은 기동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큰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기동이 조용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바닥에 눕히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넘기면 위험할 것 같은데. 때마침 보건소에서 일하는 유진이 기동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기동 씨, 어제 눈 때문에 괜찮으셨어요?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 아기는 어디서? 유진아, 이리 와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기동이 유진을 불러 앉히고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 사고 현장에서 아기를 구한 것, 오늘 아침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증거를 없애려 한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하기가 좀 그래서. 유진이 아기를 살펴보더니 포대기 안감을 뒤졌습니다. 자수로 놓인 손수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수건에는 제이라는 이름과 특정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유진이 아기를 더 자세히 검진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는 것 같네요. 정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포대기 속에서 약병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약병에 붙은 라벨을 본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안병원. 여기 VIP 병동 전용 라벨이에요. 기동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 아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비밀로 해줘. 뭔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당장 먹일 건 있어요? 기동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분유가 없어서 쌀 갈아서 미음 쓰려고 했는데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야겠네요. 기동이 아기에게 다가가 살짝 볼을 만졌습니다. 이름이 제이구나. 근데 내가 하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 하늘에서 주워왔으니까. 아기가 기동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기동이 쌀을 물에 불려 곱게 갈아서 미음을 끓였습니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먹이자 아기가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 잘 먹는다. 밤이 되자 아기가 계속 울었습니다. 기동이 이것저것 해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냄비 뚜껑을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챙, 챙, 챙. 갑자기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나? 기동이 다시 냄비 뚜껑을 리듬 있게 두드리자 아기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나도 옛날엔 음악을 했었지. 기동이 낮은 목소리로 허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록 발라드였습니다. 아기가 기동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와 노래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 식당을 하는 점순 할머니가 사냥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기동아, 너한테 아기가 있다더니 정말이구나. 점순이 기동이 기저귀 가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이리 내놔. 점순이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아주며 기동에게 육아법을 가르쳤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안아야 하고 트림도 이렇게 시켜야 하고. 기동이 메모하듯 열심히 들었습니다. 밤마다 기동은 하늘을 품에 안고 옛날 불렀던 노래들을 불러줬습니다. 하늘이는 아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동이 마을에 내려가 신문을 샀습니다. 사회면에 큰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서한재단 후계자 실종, 운전기사와 함께 투신 추정. 기사를 읽은 기동이 오두막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늘이가 마루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기동이 하늘이를 안아 올리며 벽에 연필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늘아, 네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아빠가 널 숨겨놓을게. 기동이 하늘이의 키를 재며 깊게 새긴 선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널 지켜줄게. 하늘이가 기동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기동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6년이 흐른 지리산의 봄날, 하늘이가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와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소리 들어봐요. 하늘이가 서로 다른 굵기의 가지로 돌멩이를 두드리며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동이 약초를 캐다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지?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도, 물 흐르는 소리가 미, 오토바이 소리가 소리예요. 그리고 아빠 심장 소리는 나예요. 기동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모든 소리를 음계로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기동이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고철들을 바라봤습니다. 버려진 페인트통, 낡은 타이어, 양은 냄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줄게. 기동이 며칠에 걸쳐 땀을 뻘뻘 흘리며 고철들로 거대한 드럼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크기별로 정렬된 통들과 쇠막대기로 만든 드럼 스틱까지 정교하게 완성했습니다. 페인트 통 5개는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양은 냄비 3개는 높이를 달리해 설치했습니다. 하늘이가 고철 드럼 앞에 앉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스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과 함께 놀라운 리듬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 기동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이의 연주는 마치 수십 년간 드럼을 쳐온 연주자의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리듬 패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즉흥 연주를 펼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내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하늘이가 연주를 멈추고 기동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잠잘 때 콧소리가 이런 리듬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봤어요. 기동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창고 구석에서 먼지투성이인 검은색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줄이 하나 끊어진 전자기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기동이 창고로 뛰어와 깜짝 놀라며 기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기타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줄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기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의 옛날 물건이야. 하늘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도 음악을 했어요? 기동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조금. 하늘이가 낚싯줄을 가져와서 끊어진 기타줄 자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각줄을 하나씩 튕겨보며 정확하게 조율했습니다. 기동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기타 조율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기타를 들고 천천히 코드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기동이 예전에 자장가로 불러주던 멜로디였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알지? 아빠가 저 잘 때 항상 불러주셨잖아요. 가사는 모르지만 멜로디는 다 기억해요. 하늘이의 기타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기동조차 놀랄 만큼 정확한 핑거링과 리듬감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기타와 하나가 된 듯한 자연스러운 연주였습니다. 기동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아들의 재능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아, 네가 이렇게 음악을 잘할 줄은 몰랐다. 아빠가 음악 가르쳐 주세요. 기동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아. 왜요? 그냥 옛날 일이야. 며칠 후 보건소에서 일하는 유진이 정기 검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의 심장 상태를 확인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연주하는 거 한번 봐요. 유진이 하늘이의 고철 드럼과 기타 연주를 번갈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타와 드럼을 동시에 연주하는 하늘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로 믿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유진이 슬쩍 핸드폰을 꺼내 하늘이의 연주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기동이 알아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녹화했습니다. 이 정도 재능을 세상이 몰라서는 안 되는데. 유진이 돌아간 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지리산의 신비한 아이, 타잔 모차르트였습니다. 영상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명과 떨어진 산골에서 고철로 만든 악기로 연주하는 천재 소년. 영상이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을 순식간에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 연주인가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너무 잘해요. 어디서 이런 연주를 배웠을까요? 진짜 천재네요. 한편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태수가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동료였던 기동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영상이었습니다. 저 기타, 설마. 태수가 영상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타의 헤드 부분에 있는 특정한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기동이 아끼던 기타의 특징이었습니다. 장기동, 정말 살아있었구나. 태수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뱀 누나, 나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인데요, 태수 형님? 지리산 3구역을 샅샅이 뒤져봐. 그리고 이 영상 속 아이가 정확히 어디 사는지 알아내. 뱀눈이라는 사내가 영상을 대충 보고 비웃었습니다. 애들 장난 같은 거 왜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찾으면 돈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이요? 제대로 찾으면 더 줄 수도 있어. 태수가 전화를 끊고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컴퓨터 옆에 놓인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한재단 실종된 손자 찾기 위해 현상금 100억 걸어. 기동이 녀석 좋은 거 하나 숨겨놨네. 이번엔 내가 이길 차례다. 이튿날 기동이 마을 시장에 장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골목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한재단 이사장 6년 전 실종된 손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에게는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기동이 현수막의 몽타주를 보고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느낌의 아이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하늘이 같은데? 시장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100억이라니 상상도 못할 돈이네. 그 아이를 찾으면 평생 놀고 먹겠어. 기동이 급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가 마당에서 혼자서 고철 드럼과 기타를 번갈아 가며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잠깐만. 기동이 다급하게 모든 악기를 창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럼통들을 하나씩 드러나르며 창고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왜요, 아빠? 연주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음악은 하면 안 돼. 하늘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악이 뭐가 나빠요? 저는 음악이 제일 좋은데. 기동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위험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언제요? 내일이요? 모레요? 조금만 참아. 아빠가 안전한 다른 곳으로 데려갈게. 하늘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음악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숨 쉬는 것도 음악이에요. 기동이 하늘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정말 미안해. 기동이 유진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무인도 가는 배편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아니면 아주 멀리 갈 수 있는 방법. 무인도요? 왜 갑자기 그런 걸요? 하늘이 심장은 괜찮지? 약 없어도 버틸 수 있지? 정기 검진은 받아야죠. 무인도 가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요? 재벌과 권력 다툼이 의료사고보다 더 위험해.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해요. 그날 밤 뱀눈과 부하 3명이 등산객으로 위장해서 오두막 근처 수풀에 잠복했습니다. 고성능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하늘이가 마당에서 돌멩이를 두드리며 놀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확실하네. 영상 속 그 아이가 맞아. 뱀눈이 촬영한 사진들을 태수에게 즉시 전송했습니다. 태수가 사진을 받아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하늘이의 얼굴과 인터넷 영상의 아이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기동아, 이번엔 네가 당하는 거다. 과거의 빚을 갚을 때가 왔어. 태수가 서한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았습니다. 지리산에 있어요. 태수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을 완전히 덮기 위해 기동을 유괴범으로 몰 계획을 세웠습니다. 6년 전 운전기사를 매수해 아이를 빼돌리려다 실패한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오히려 기동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기동은 그날 밤부터 집 주변에서 들리는 낯선 발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삽을 손에 들고 창문 옆에서 밖을 지켜봤습니다. 하늘이가 잠에서 깨어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잠 안 자요? 응, 아빠는 괜찮아. 무서운 일이 생겨요? 기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하늘이는 아빠의 불안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아빠의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훨씬 빨라져 있다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서워요. 아빠도 저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서우시죠? 기동이 하늘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 기동이 서둘러 짐을 싸고 있을 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 2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기동이 하늘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늘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 해. 하늘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이요? 지금 당장 뒷산으로 가야 해. 아빠 말 잘 듣고 따라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오두막 마당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차문이 일제히 열리며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뒤에서 내린 한명숙이 오두막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온몸에서 차가운 권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옆으로 김태수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따라왔습니다. 6년이다, 6년. 명숙이 기동을 보자마자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유괴범아, 내 손자를 6년 동안 어디 숨겨뒀어. 기동이 뺨을 부여잡으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유괴가 아니에요. 저는 하늘이를 살렸어요. 태수가 앞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6년 전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가로채서 도망쳤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있어서 직접 목격했어요. 거짓말이야. 넌 그때 거기 없었잖아. 기동이 소리쳤지만 태수는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목격자들도 있고요. 그때 매수된 가짜 목격자 몇 명이 차에서 내려 나타났습니다.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였습니다. 맞아요. 이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걸 분명히 봤어요. 차 사고 날 때부터 수상하게 행동했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강제로 데려갔어요. 기동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들 거짓말이야. 나는 하늘이를 구했다고. 기동이 주머니에서 포대기 안감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봐요. 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심장병 약도 있어요. 내가 6년 동안 이 아이를 돌봤어요. 명숙이 손수건을 빼앗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분명히 딸이 직접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만든 거야.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해. 네가 내 손자를 유괴한 게 분명하다. 하늘이가 겁에 질려 기동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아빠, 명숙이 강제로 하늘이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제이야, 할머니가 왔어. 이제 괜찮아. 이 나쁜 사람한테서 구해줄게. 하늘이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빠랑 같이 있을 거예요. 아가야, 이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기동이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 떼세요. 하늘이를 놓으라고요. 감히. 명숙이 손짓하자 경호원 4명이 기동을 둘러쌌습니다. 기동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꼭 찾아갈게. 기다려. 경호원들이 기동을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기동의 얼굴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하늘아. 기동이 숨이 막혀 헐떡였습니다. 그때 유진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를 듣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6년 동안 돌봐온 의사예요. 이 아이의 심장병 치료 기록이 다 있어요. 기동 씨가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돌봤어요. 재단에서 온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아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게다가 6년간 아동을 불법 감금한 것도 명백한 아동학대죠.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아이를 구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요? 유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태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간 것이었습니다. 제이? 명숙이 놀라서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기동이 경호원들을 힘으로 뿌리치고 하늘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기동이 하늘이의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6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익힌 응급처치였습니다. 약이 필요해요. 하늘이 약 어디 있어요? 유진이 가방에서 응급약을 꺼내 하늘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명숙이 기동을 밀어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하늘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래요.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구급차가 와서 하늘이를 급히 실었습니다.
명숙이 구급차에 올라타며 기동을 노려봤습니다. 다시는 내 손자 앞에 나타나지 마. 기동이 구급차를 따라 뛰어갔지만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기동의 절규가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와서 기동을 유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기동 씨, 아동 유괴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기동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기동이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살린 거예요. 차가 뒤집혔는데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아이가 위험할 것 같아서. 증거가 있습니까? 유진 선생님이 증인이에요. 하지만 태수가 미리 모든 증거를 조작해놨습니다. 가짜 목격자들의 증언과 조작된 정황들이 기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사고 차량에서 발견한 블랙박스 칩을 들고 경찰서에 달려왔습니다. 이거 봐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어디서 난 겁니까? 기동 씨가 사고 당시 주워서 저한테 맡겼어요. 혹시 몰라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운전기사가 전화를 받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혼자서 차에서 내려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유괴가 아니라 버려진 아이를 구한 거네요. 운전기사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것 같은데요. 기동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서울 서안재단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기동이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 재단 저택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과 높은 담벼락이 요새처럼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왔어. 하늘아. 기동이 인터폰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문을 두들겨 봤지만 끄떡없었습니다. 태수가 저택에서 나와서 기동을 비웃었습니다. 포기해, 장기동. 하늘이 어디 있어? 하늘이 좀 보자. 네가 곁에 있을수록 그 아이는 유괴범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는지 몰라. 더러운 유괴범으로 보고 있어. 그 아이 인생을 망치고 싶어? 기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난 하늘이의 진짜 아빠야. 법적으로는 아니지. 명숙 여사가 정식 후견인이고 넌 그냥 유괴범일 뿐이야. 6년 동안 내가 키웠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유괴해서 키운 게 자랑이야? 태수가 악독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 있는 한 그 아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네가 사랑한다면 사라져줘. 저택 안 3층 방에서 하늘이가 아빠의 낡은 티셔츠를 꼭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침실이었지만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창문은 안전을 위해 열리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음식을 거부하고 입을 꼭 다문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명숙이 세계 최고의 피아노 교수들을 불러왔습니다. 제이야,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자. 하늘이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건반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손을 올려놓기만 하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얼마나요? 글쎄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 보입니다. 명숙이 초조해했습니다. 손자의 천재성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이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동은 재단 정문 앞에서 열흘 밤낮을 버텼습니다. 비가 와도 추운 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요. 저는 유괴범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를 구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동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접근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기동은 저택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점순 할머니와 유진이 서울로 올라와 기동을 도우려 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양육권 소송을 해보자.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구하지. 우리가 돈을 모아볼게. 하지만 재벌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태수는 하늘이의 실어증을 악용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기동이 아이에게 약물을 주입했거나 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에도 기동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유괴범이 6년간 아이를 세뇌시켜 피해 아동,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말 못해 기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하늘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이거 하늘이한테 전해줘. 기동이 하늘이의 심장병 약병과 자신이 6년간 쓴 육아일기, 그리고 음악 노트를 유진에게 맡겼습니다. 기동 씨, 난 이제 그 아이한테 방해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늘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내가 사라져야 할 것 같아. 기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기동이 마지막으로 재단 담벼락 아래로 가서 냄비 뚜껑을 꺼냈습니다. 하늘이가 가장 좋아하던 그 리듬을 손바닥으로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챙, 챙, 챙. 담벼락 너머 3층 창가에서 하늘이가 그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빠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창문을 두들겼지만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음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동이 마지막 리듬을 두드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빠, 아빠. 하늘이가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창문에 눈물과 손바닥 자국이 남았습니다. 기동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동이 지리산으로 돌아와서 하늘이가 쓰던 깡통 악기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6년간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늘아,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기동이 모든 악기를 창고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문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산바람이 오두막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막이 지리산을 감쌌습니다. 하늘이가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리산에 첫눈이 내리던 날 기동이 오두막 안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해. 빈 소주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기동이 또 다른 병을 따려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컥. 기동의 입에서 선홍빛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기동을 걱정해서 찾아온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기동 씨, 기동 씨. 유진이 바닥에 쓰러진 기동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동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가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119, 119 신고합니다. 유진이 급히 전화를 걸고 기동을 응급처치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기동은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습니다. 폐의 종양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기동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침이 좀 있었는데 왜 그때 병원에 안 오셨어요?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얼마나 남았어요? 상태를 봐서는 길어야 2, 3개월. 유진이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기동 씨가 그럴 리가 없어. 유진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동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동 씨,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요. 기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나보다 하늘이가 걱정돼.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말을 안 해? 유진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실어 중이래요. 기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늘이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어. 무슨 말씀이세요? 기동이 간신히 일어나 침대 옆 탁자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곡이 있어. 하늘이가 완벽하게 연주했던. 기동이 떨리는 손으로 오선지에 음표를 그려나갔습니다. 과거 밴드 시절 태수에게 빼앗겼던 미발표곡 하늘의 노래였습니다. 며칠 동안 기동은 병상에서 악보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가끔 각혈로 피가 악보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의 하늘이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세계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의 홍보 모델로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이가 무대에 서면 화제가 될 거야. 명숙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 상태인데 괜찮을까요? 음악은 말이 필요 없잖아. 오히려 더 신비로울 것 같은데. 하늘이는 의지와 상관없이 콩쿠르 포스터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표정이 없었습니다. 제이야, 좀 더 밝게 웃어봐. 사진사가 말했지만 하늘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하늘이 앞에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이야, 할머니 말 들려? 콩쿠르에서 연주하면 그 나쁜 아저씨 집을 없애버릴게. 그러면 다시는 그런 무서운 일이 없을 거야.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의 집을 없앤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기동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나 기동이다. 뭐? 장기동? 어떻게 내 번호를?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기동이 자신의 생명보험금 증서를 펜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 3천만 원이 나와. 그거 네가 가져. 갑자기 무슨. 대신 콩쿠르 당일 나를 행사장 안으로 들여보내줘. 태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 지금 죽어가는 거야? 응. 길어야 한 달. 태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현상금에 대한 욕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만 보고 싶어? 기동의 목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태수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콩쿠르 뒷문 통과증을 줄게. 대신 절대 소란 피우지 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기동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동이 전화를 끊고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서울 가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상태로는. 사설 구급차 빌릴 수 있지? 돈은 내가 낼게.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마지막이야. 제발. 유진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 전날 기동이 행사장 근처 고물상에 전화했습니다. 양은 냄비하고 쇠막대기 있어요? 있긴 한데 왜 그런 걸? 크기가 중요해요. 지름 30cm 정도 되는 거. 기동이 하늘이가 가장 좋아하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콩쿠르 당일 웅장한 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이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의 클래식 거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턱시도를 입은 하늘이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의자에 앉은 채 건반에 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서 시작해, 제이야. 명숙이 무대 옆에서 조급하게 지켜봤습니다. 하늘이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일어나려던 찰나 갑자기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이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습니다. 조명 제어실에 잠입한 기동이 각혈을 참아내며 조명을 조절했습니다. 태수가 준 통과증 덕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기동이 배낭에서 고물상에서 산 양은 냄비와 쇠막대기를 꺼냈습니다. 6년 전 처음 하늘이를 달랠 때 썼던 그 도구들이었습니다. 무대 측면 커튼 뒤에서 기동이 냄비 뚜껑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챙, 챙, 챙. 적막한 공연장에 투박한 금속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아빠의 소리였습니다. 하늘이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기동이 커튼 뒤에서 더 힘차게 리듬을 두드렸습니다. 챙챙챙, 챙챙, 챙챙챙챙. 하늘이가 기동이 병상에서 완성해 보내준 하늘의 노래 악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유진이 몰래 전해준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클래식 거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격적인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기동의 록 발라드 선율로 변모했습니다. 클래식과 록이 완벽하게 융합된 전례 없는 연주였습니다. 기동이 무대 뒤에서 냄비와 쇠막대기로 드럼 비트를 맞췄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 합주였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웅장한 클래식 홀에 록의 열정이 가득 찼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소란의 진원지를 찾으려 했지만 연주에 매료된 관객들이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하늘이와 기동의 음악이 하나가 되어 공연장을 압도했습니다. 6년간 쌓인 그리움과 사랑이 음표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기동이 힘이 다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이가 마지막 음을 치고 무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로 뛰어갔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동이 쓰러진 채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잘했어. 하늘이가 기동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야. 아빠도 많이 보고 싶었어. 기동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명숙이 무대 뒤로 달려와 피를 흘리며 하늘이를 안고 있는 기동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제야 아이를 살린 것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저 남자의 목숨을 건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숙이 기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가 기동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아프지? 안 아파. 하늘이랑 같이 있으니까 안 아파. 기동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아빠. 절대 검은 옷 입지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옷 입고 음악해. 네, 아빠. 그리고 아빠가 없어도
우리 하늘이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빠랑 같이 할 거예요. 기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하늘이 곁에 있을 거야. 음악 속에서 기동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아빠.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휘몰아치자 베토벤의 월광곡은 어느새 기동이 지리산에서 불러주던 거친 록 발라드의 선율로 변모했습니다. 클래식의 우아함과 록의 열정이 완벽하게 융합된 전례 없는 연주였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정말 클래식 피아노야? 어떻게 저런 연주가 가능하지? 심사위원들조차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동이 무대 뒤에서 냄비와 쇠막대기를 이용해 정교한 드럼 비트를 맞췄습니다. 각혈로 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합주였으니까요. 하늘이가 아빠의 리듬을 느끼며 더욱 격정적으로 연주했습니다. 6년간 쌓인 그리움이 음표 하나하나에서 폭발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절정에 달하자 기동의 드럼 비트도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챙챙챙, 챙, 챙챙챙챙. 보안요원 2명이 소란의 진원지를 찾아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와. 하지만 1층 관객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손을 저었습니다. 조용히 해. 연주 방해하지 마. 저 아이 연주를 못 들어봤어? 역사적인 순간이야. 다른 관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보안 요원들을 제지했습니다. 누구도 이 마법 같은 순간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무대 뒤편에서 기동을 발견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으로 냄비를 두드리는 기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명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를 살린 것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저 남자의 목숨을 건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6년 동안 혼자서. 하늘이의 연주가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클래식홀의 천장까지 울려 퍼지는 선율에 관객들이 넋을 잃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30년 음악을 해왔지만 저런 연주는 처음 들어봐. 클래식과 록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어. 저 아이는 천재가 아니야. 음악 그 자체야.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달했을 때 기동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냄비를 한 번 더 크게 쳤습니다. 챙!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이가 마지막 화음을 치고 피아노에서 손을 뗐습니다. 공연장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믿을 수 없어. 하늘이가 무대에서 뛰어내려 커튼 뒤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동이 쓰러진 채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잘했어. 하늘이가 기동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야. 아빠도 죽을 만큼 보고 싶었어. 기동이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숙이 다가와 기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기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늘이가 행복하면 돼요. 콩쿠르 심사위원단이 무대 뒤로 몰려왔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연주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장이 기동과 하늘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규정상 반주자 없이 연주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런 연주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나섰습니다. 규정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 보입니다. 저런 음악은 규정을 넘어선 거죠. 저 아이에게 심사위원 특별상을 주는 게 어떨까요? 심사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유연주 부문 대상도 함께. 관객들의 박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5분이 넘도록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동이 점점 의식을 잃어가며 하늘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아빠. 말해봐요. 아빠가 죽으면 절대 검은 옷 입지 마. 네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옷 입고 신나게 로켓롤 해. 하늘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약속할게요. 그리고 아빠가 없어도 우리 하늘이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싫어요. 아빠랑 같이 할 거예요. 기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하늘이 곁에 있을 거야. 음악 속에서 명숙이 구급차를 불러 기동을 재단 소속 최고급 VIP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태수도 달려와 기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과거 일은 다 끝난 거야. 기동이 명숙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늘이를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대로 해보겠어요. 명숙이 태수를 불러 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다 알고 있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늘이 곁에서 멀리 떠나세요. 그리고 기동 씨의 유괴 혐의를 완전히 취하하겠어요. 유진이 기동과 하늘이의 합주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눈물겹다. 음악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다. 기동이 병상에서 하늘이와 함께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아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연주를 좋아해요. 그렇구나. 아빠도 기뻐. 명숙이 기동에게 약속했습니다. 지리산 오두막을 철거하는 대신 그 부지에 음악학교를 세우겠어요. 이름은 장기동 음악학교로 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게요. 기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기운을 차린 기동이 하늘이와 함께 재단 마당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6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박한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유진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진 꼭 간직해요. 하늘이가 아빠의 가르침대로 새로운 곡들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곡들이었습니다. 기동이 그 곡들의 첫 번째 청중이 되어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정말 대단한 음악가가 됐구나. 점순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기동과 하늘이의 재회를 축하했습니다. 기동이 너 정말 고생 많았다. 하늘이도 많이 컸네. 작은 병실이 따뜻한 잔치집이 됐습니다. 기동이 명숙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하늘이의 법적 보호자는 할머니가 되시되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는 지리산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지리산 음악학교에서요? 네. 그곳이 하늘이에게는 진짜 집이에요. 명숙이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두 사람이 병실 창가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기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죠? 기동이 하늘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지만 기동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기동의 침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기동이 아들의 고운 잠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너무 사랑해.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에 첫눈이 내리던 그날, 기동과 하늘이가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에요. 하늘이가 반가워하며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창고에 넣어뒀던 고철 악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기동이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하늘이가 냄비 뚜껑을 들고 기동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같이 연주해요. 그래, 잠깐만. 기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한쪽 무릎을 땅에 짚었습니다. 컥, 컥컥. 입에서 선홍빛 피가 쏟아졌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깜짝 놀라 기동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기동이 손등으로 입가의 피를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혈이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유진이 급히 달려와 기동을 진찰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 즉시요. 싫어. 여기서 하늘이랑 있을 거야. 기동 씨. 유진이 하늘이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얼마나 아프세요?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동의 남은 시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음을 어떻게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많이 아프시구나. 하늘이가 뭔가 직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을 거예요. 아빠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시간을 음악으로 채워드릴 거예요. 명숙이 최고의 의료진을 오두막으로 급파했습니다.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연장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기동이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들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이 방에서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요. 의료진이 당황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거부하시면 명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환자의 뜻을 따르세요. 기동이 시력마저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늘이의 손을 빌려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너한테 남겨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 네, 아빠. 기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아빠 목소리 잘 들려? 네가 혼자 남았을 때 이걸 들어. 첫 번째, 음악할 때는 절대 남의 눈치 보지 마. 내 마음대로 해. 두 번째, 아빠가 없어도 점순 할머니랑 유진 이모가 있으니까 외롭지 말고. 세 번째, 기동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마. 하늘이가 아빠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평소 좋아하던 먼지 같은 나날들이라는 곡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이가 그 곡을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 소나타로 편곡해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거친 숨소리가 박자가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기동이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하늘이의 피아노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태수가 멀리서 기동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과거 밴드 멤버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기동이가 죽어가고 있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다. 10년 만에 모인 옛 밴드 멤버들이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기동의 침대 곁에서
악기 대신 목소리로 화음을 맞췄습니다. 기동아, 그때 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기동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박자를 맞추며 동료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기동이 하늘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죽으면 절대 검은 옷 입지 마. 네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옷 입고 신나게 록앤롤 해줘. 그래야 아빠가 하늘에서도 기뻐할 거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아빠. 약속할게요. 기동의 병세가 악화되어 청력까지 희미해지자 하늘이가 아빠의 손을 그랜드 피아노 덮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동으로 음악을 느낄 수 있게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기동의 마지막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상에 버려졌던 한 남자가 어떻게 한 아이의 우주가 되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은 꼭 남겨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가 뭔지 알아야 해요. 기동이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맥박이 약해졌습니다. 하늘이가 마지막 곡을 연주했습니다. 기동이 태어나서 처음 불러준 자장가를 피아노로 편곡한 것이었습니다. 기동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늘이의 깡통 드럼 채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을 딱 한 번 두드렸습니다. 챙! 그 소리를 끝으로 기동의 손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손을 올린 채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는 아빠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마지막 소절까지 완벽하게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기동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지리산 자락의 모든 집들이 마당에 촛불을 켰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기동이가 정말 대단한 아버지였어. 혈육이 아닌데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명숙이 기동의 영정사진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핏줄보다 무거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태수도 무릎을 꿇고 참회했습니다. 기동아, 용서해줘. 내가 너무 나빴어. 기동은 자신이 처음 하늘이를 발견했던 그 사고 현장이 보이는 언덕 위에 묻혔습니다. 하늘이가 직접 고른 야생화들이 무덤을 둘러쌌습니다. 하늘이가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빠, 저 잘할게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무덤을 포근하게 덮었습니다. 하늘이가 무덤 앞에서 마지막으로 냄비 뚜껑을 두드렸습니다. 챙, 챙, 챙. 바람에 실려온 메아리가 지리산 전체를 감쌌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 합주였습니다. 기동의 장례식 당일 하늘이는 아빠의 유언대로 파란색 정장을 입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유독 밝은 색깔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파란 옷을? 장례식에 파란 옷이라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하늘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고철 드럼 앞에 앉아 스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록 리듬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챙챙챙, 챙, 챙챙챙챙. 조문객들이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런 음악을. 너무 시끄러운 거 아냐? 하지만 곧 하늘이의 연주 속에 녹아있는 기동의 영혼을 느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기동이라면 이런 장례식을 원했을 거야. 눈물 대신 웃음으로 보내주자.
다른 조문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리듬에 맞춰 어깨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늘이가 드럼에서 피아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동이 가장 좋아했던 록 발라드를 클래식으로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하자 마당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됐습니다. 슬픔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전례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유진이 하늘이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뭐가 들어있어요? 직접 봐.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야. 하늘이가 집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하늘이에게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기동이 하늘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적어내려온 육아일기와 수백 개의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젊은 기동이 생후 6개월 된 하늘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아, 오늘이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째 되는 날이야. 네가 내 아들이 돼줘서 고마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늘이가 화면 속 어린 자신과 젊은 아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 말을 했던 날, 음악에 재능을 보였던 날. 기동이 모든 순간을 기록해뒀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기동이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 아빠는 행복했어. 너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6년을 보냈거든. 하늘이가 컴퓨터 화면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행복했어요. 며칠 후 명숙이 약속대로 지리산 오두막 부지의 장기동 음악학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곳이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늘이가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자 명예교사가 됐습니다. 12살이지만 이미 세계적인 연주자였습니다. 태수가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학교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평생 기동이 무덤을 지키며 살겠어. 태수는 정말로 마을에 남아 기동의 무덤을 돌보며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명문 음악학교에서 하늘이에게 입학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줄리어드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요. 비엔나 음악원에서도 특별 입학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빠가 계신 이곳이 저에게는 세계 최고의 음악당이에요. 유진이 기동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깡통 아버지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기동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작품이다. 하늘이가 아빠의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해서 학교 마당에 전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오토바이 시트에 앉아 소리를 낼 때마다 기동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매년 기동의 기일이 되면 전국의 무명 로커들이 지리산에 모여들었습니다. 깡통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음악제였습니다. 기동 형님을 위해 연주합시다. 록앤롤은 죽지 않아. 마을이 음악과 사랑이 넘치는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이가 아빠의 녹음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악보로 옮겨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빛이 없어도 들리는 노래였습니다. 초연 무대에서 하늘이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관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숙이 매달 지리산을 방문해 하늘이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평범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하늘이 연주 들으면서 차나 한 잔 마실까?
좋아요. 하늘이가 아빠가 만들어준 깡통 악기들을 정교하게 복원해서 학교 박물관에 전시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정말 마법 같아요. 어느덧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하늘이가 아빠와 처음 만났던 그 사고 현장에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희망의 벤치라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길을 잃은 누구라도 여기서 쉬어가세요. 벤치 옆에는 작은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아버지와 아들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냄비 뚜껑을 조용히 2번 두드렸습니다. 아빠에게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챙. 아빠, 오늘도 즐거웠어요. 학교에 새로운 아이들이 왔어요.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리가 마치 기동의 대답 같았습니다. 따뜻한 허밍 소리가 하늘이를 감쌌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늘이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리산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오두막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동의 별이었습니다. 영원히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별이었습니다. 15년 후 성인이 된 하늘이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27세의 나이에 이루어낸 전례 없는 성취였습니다. 장하늘 씨, 정말 영광입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콩쿠르 개막식에서 주최 측이 하늘이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바르샤바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특별 공연을 해주시면. 하지만 하늘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리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학교에서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세계 무대를 포기하고 산골 학교를 택하다니. 하지만 하늘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리산 장기동 음악학교는 이제 전 세계 음악도들이 꼭 거쳐가야 할 성지가 됐습니다. 한 해에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지만 선발되는 학생은 30명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악보 암기보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이가 새로 온 학생들에게 수업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모든 것이 음악입니다.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백발이 된 유진과 점순 할머니가 학교 식당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늘이와 기동이가 처음 만난 날을 얘기해 줄까? 점순 할머니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내렸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이는 아빠의 낡은 일렉 기타를 리모델링해서 자신의 콘서트 때마다 메인 악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기타는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늘이가 카네기홀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비싼 악기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악기예요. 하늘이가 기타를 연주하자 홀 전체가 지리산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명숙이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모든 유산을 학교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자 하늘이가 진정한 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기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이가 외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전 세계 오지에 음악학교 분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가난한 지역 곳곳에 작은 음악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음악은 모든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하늘이가 UN 본부에서 연설했습니다. 출신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음악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태수가 80세의 늙은 몸으로도 여전히 기동의 묘소를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무덤을 청소하고 꽃을 갈아줬습니다. 어느 가을날 태수가 무덤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하늘이가 발견했을 때 태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네 아버지는 내가 만난 유일한 영웅이었다. 태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의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냄비 뚜껑과 자수 손수건이었습니다. 앨범 자켓에는 아빠와 처음 만났던 눈 덮인 산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마이너스 당신의 사랑이 제게 날개를 주었습니다.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클래식과 록을 완벽하게 융합한 독창적인 음악이었습니다. 학교 졸업생 중 한 명이 하늘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도 거리에서 버려진 아이 하나를 거두어 키우고 있어요. 선생님과 기동 할아버지처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하늘이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의 울림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폭설이 내리는 날이면 하늘이는 아빠의 동상 앞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동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동상 옆에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눈이 많이 오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처럼요. 바람이 불어와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아빠의 손길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동과 하늘이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전래동화가 됐습니다. 옛날 옛적의 지리산 깊은 곳에 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눈 내리는 날 아저씨가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답니다. 어느덧 40대에 접어든 하늘이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눈매랑 똑같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기동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죠? 하늘이가 거울에 대고 물어봤습니다. 거울 너머에서 기동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기동의 다큐멘터리 최종판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자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가장 시끄러운 소리로 시작되어 가장 고요한 울림으로 남는다. 학교 마당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이 버려진 페인트통을 두드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늘이가 그 불규칙한 리듬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찾아내며 함께 연주했습니다. 좋아요. 더 신나게. 아이들이 더욱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마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됐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리산 능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된 듯 했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깡통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영원히 멈추지 않을 심포니를 연주했습니다. 하늘이가 학교 앞 벤치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들려요? 우리들의 음악이 아직도 울리고 있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하늘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동의 별이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벤치에서 일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아이들과 음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리산의 밤 공기가 그 소리를 품고 멀리 멀리 퍼져갔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깡통 소리처럼 투박하지만 진실하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선생에서 제자로 영원히 멈추지 않는 지리산의 심포니였습니다. 지리산의 거친 바람 속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합주곡,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목숨을 다해 아이를 지켜낸 장기동 씨와 아빠가 남긴 투박한 리듬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피워낸 하늘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랑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혈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소리를 맞춰가는 그 간절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하늘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지리산의 푸른 바람과 아빠의 따뜻한 허밍이 언제나 곁에서 함께할 테니까요. 비록 장기동 씨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깡통 소리는 음악학교의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하늘이의 연주를 통해 영원히 멈추지 않는 희망의 심포니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추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목숨을 다해 아이를 지켜낸 장기동 씨와 아빠가 남긴 투박한 리듬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피워낸 하늘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랑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혈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소리를 맞춰가는 그 간절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하늘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지리산의 푸른 바람과 아빠의 따뜻한 허밍이 언제나 곁에서 함께할 테니까요. 비록 장기동 씨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깡통 소리는 음악학교의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하늘이의 연주를 통해 영원히 멈추지 않는 희망의 심포니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추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